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서처 리서처. 손필근입니다. 네, 네. 태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상호 이지선입니다. 네. 아니, 두 분의 이제 본캐는 네. 개그맨 네. 그리고 네. 성우인데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방송을 저도 모니터하고 나니까 그렇죠. 굉장히 두 사람이 똑똑해 보여서 아. 제가 상대적으로 되게 무식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똑똑한 거 저번에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주변에서 뭐 똑똑해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해줬는데 나만 무식한 것 같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보면서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읽는 게 티가 나가지고 좀 민망하긴 했는데. 그래요. 오늘도 리서처들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사님? 일단은 저 남편이랑 저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예. 남편이 네가 이걸 안다고? 음. 하면서 나한테 다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 나 미안하다 했죠. 역시 빠른 사과. 미안하다. 여기 빠른 사과가 좋아요. 태블릿이 없다. 어. 우리 와이프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진짜로, 예. 직업을 잘 몰라요? 직업은 아는데 무슨 프로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프로만큼은 저희 아내와 함께 저도 보면서 네. 함께 진정한 호모 디지쿠스로 거듭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 디지털 자산 시리즈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그렇죠. 네. 역시 이 호모 디지쿠스의 어떤 취지에 맞게. 그렇죠. 가상자산이군요. 가상자산. 네. 제가 저번 저희 메타버스에 대해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 네. 이제 약간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일단 지구라는 행성을 내가 만들었어. 오케이. 가상에. 어허. 이건 메타버스입니다. 그렇죠. 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막 집 짓고 땅 짓고 막 안에다 오. 채워. 그렇지. 요거를 NFT. 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돈으로 거래하는 것들. 오. 그게 요거를 가상자산. 가상화폐. 어때요? 정리 딱 되죠? 맞네. 아니, 남편분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되는데. 미안해. 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가상화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1세대 블록체인 전문가이자 교육가이신 비트세이빙을 운영하는 업루트 컴퍼니의 CEO 이장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뭐든지 1세대가 제일 중요하고 1세대가 돈 제일 많이 벌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1세대니까 저희에게 시대의 흐름까지도 알려주실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고요. 네. 사실 가상화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좀 본질을 모르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으시죠, 요즘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메타버스나 NFT에 대해서 보통 저도 많이 강의라고 얘기를 하면 뭐 거의 이건 찬반이 없습니다. 그냥 옳고 좋고 미래의 주요 올 흐름. 근데 가상화폐 쪽은 굉장히 찬반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많고 이런 기분 아시죠? 너 코인 해? 이런 느낌. 어떤 느낌 드세요? 약간 투기해? 야, 저 네. 코인한데. 예, 뭐 그렇죠. 이런 거. 예, 뭔가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네.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제 부모님 세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은 주식을 안 하면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가깝게 올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잘 모르고 접근해서 탈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 또 리서처들이 조사한 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네. 지선 요원. 네, 가상화폐로 마이너스 70%까지 지금 제가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눈물의 리서치다. 눈물 흘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가상자산이라는 것은요,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당시 해외에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고요. 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도 불렸으며 국내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이름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은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하.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채굴자들이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은요, 이러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자산 발행에 따른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체 비용 등 거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관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점, 또 도난 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거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 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요. 또 과세 어려움이 생겨서 탈세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또 우리 지소년의 말을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진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도 네. 그냥 코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까? 뭐 갑자기 뭐 필금 코인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필금 코인 만들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예. 또 금방 만들 수 있기도 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코인을 만든다고 할 때 요거 정도는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필근님이 우리가 블록체인 자체를 구성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자체 블록체인을 구성을 해서 코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어요. 토큰은 이더리움에서 정해진 약속, 규약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ERC20이라고 하는 규약이 있어요. 네. 그 규약만 지키면 이더리움 위에서 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별도의 본인이 블록체인을 다 구성하지 않고도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을 구성해 놓고 그 위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를 좀 구분하면 어떨까? 오. 시장에서는 코인과 토큰 이런 것들 좀 구분하긴 합니다.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나오는 것을 코인, 아, 네. 그 블록체인 위에서 하나에 나오는 것을 토큰.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코인 토큰들 있잖아요. 네. 상당수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위에 이 토큰들이 발행이 되는 거죠. 마치 안드로이드 위에서 앱스토어 위에서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는 거죠. 아하. iOS 위에서. 네. 의외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게 옛날 싸이월드 도토리, 아하. 뭐 지금 아, 싸이월드가 도토리. 부활하긴 했지만 도토리도 가상화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가상화폐죠. 네, 일종의 가상화폐고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뭐 버추얼 머니니까요. 네. 사실 뭐 도토리도 맞고 우리가 흔히 지금 접하고 있는 디지털 상에 있는 화폐들 있잖아요. 네. 포인트 다 가상화폐 일종이긴 해요. 디지털 화폐. 근데 도토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네. 그 싸이월드라는 회사가 자기네들 서버에서 DB로는 숫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제 암호화폐. 네. 요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토큰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가상화폐가 핫하긴 하네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송필근 요원이 네. 대표적인 가상화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셨다고요? 네, 제가 또 직접 열심히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저의 좋은 시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무려 1000여 개에 이르는 가상자산들이 개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약 500여 개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등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은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자산입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요. 유통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비탈리크 부테린이 2014년에 개발한 가상자산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는요, 2017년 8월에 1세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서 분화되어 나온 알트코인,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라이트코인은요, 2011년 10월 7일 찰리 리가 개발한 가상자산으로 간편한 채굴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가상자산입니다.
가상화폐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그렇죠. 가상 자산 종류가 뭐 1000여 개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건 우리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 개수를 말하고요. 네네. 우리가 글로벌에 이제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등록된 것만 한 2만여 개가 돼요. 어. 등록되지 않는 2만여 것도 부지기수죠. 지금 필금 코인을 만들면 등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뭐 집계는 안 되지만 발행이 되어 있고 네. 수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상 자산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가상 자산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가총액이라 표현하죠. 이 전체 이제 가상자산 시가총액 중에서 오늘 기준으로 한 43% 정도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가상자산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고요. 그 두 개 합치면은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꽤 크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 두 개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화폐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사실 이런 접근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그렇게 접근하면 좋다고 봐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시대가 펼쳐졌잖아요. 네. 인터넷이 되면서 우리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우리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뭐 파일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트위터 같은 거 통해서 뭐 미국 대통령이 뭐 하는지 다 보고 네. 뭐 전쟁이 일어나도 유튜브로 다 보고 그러니까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빨리 퍼뜨려지게 된 거죠 인터넷이. 그렇죠. 근데 인터넷이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뭘까요? 돈은 돈. 인터넷으로 못 보내요. 돈? 어? 왜 못 어? 보내요? 인터넷 뱅킹. 왜요? 되시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일, 정보 있잖아요. 네. 뭐 PPT 파일을 누구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네. 파일 첨부를 해서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파일이 내 컴퓨터 남아 있는데 간 거예요. 이게 복사본이 간 거거든요. 복사. 아, 그렇죠. 그렇죠. 모든 정보는 다 복사본이 가요. 그렇죠. 네. 돈은 이메일에 담아서 인터넷으로 보내면 복사본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만 원 보냈는데 나한테 그대로 100만 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걸 인터넷 바로 보내지 못하고 중간에 너가 100만 원 보냈으니까 너 장부에서 100만 원 까고 상대방 장부에서 100만 원을 기록해주는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인터넷 뱅크. 그죠? 비트코인은 이런 중개기관 없이도 아프리카에 지사님이 계세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지갑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요. 네네. 제가 1비트코인을 바로 보내면 은행 거치지 않고 비자 거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이게 대단한 발명혁명이에요. 중개기관 없이도 나의 자산을 P2P라고 표현하죠. 네. 나의 자산을 저 멀리 있는 상대방에게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비트코인을 발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네. 발명을 한 사람이 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네. 이 정체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일본인 아니에요? 이름이잖아요. 일본 이름이죠. 너무 비슷하죠? 아니에요. 누군지 아니에요? 몰라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인터넷에서만 활동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발명품을 발명한 사업 계획서가 있잖아요. 네. 이 백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그 친구들한테 암호학자들한테 쫙 뿌렸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메일로 주고받고 이 사람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예,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도 4월에 네. 사라졌어요. 그 뒤부터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 그 뒤로 뭐 흔적이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 비트코인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명이 한 사람이 없어졌으면 2011년, 뭐 10년 전인데 네. 이게 뭔가 멈추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규약을 딱 만들어 놓고요. 사라졌어요. 현재 그 비트코인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 놓은 그 규약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바꾸거나 네. 수정하거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 좀 썰이 있지 않나요? 뭐 네. 얘가 누굴 것이다. 뭐 네네네. 이런. 그렇죠. 이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는 사토시가 나타나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악재.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토시가 나타나게 되면 네. 우리가 그 가장 그 해킹을 할 때도 위험한 게 단일 공격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들도 있고요, 기관들도 있고요. 그럼 이것을 발명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공격 포인트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거죠. 현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려고 해도 단일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네. 우리가 왜 페이스북이 3년 전쯤에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막 뉴스 떠들썩했던 거 예. 기억나세요? 네.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네. 발표하고
몇 개월 뒤에 단거래 저커버그가 이제 청문회 불려가고 정부로부터 압박받고 이제 페이스북의 단일 공격점은 그 CEO인 저커버그거든요. 거기를 공격하려면 그 하려고 했던 거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단일 공격 포인트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긴 합니다. 이야, 사토시 재밌다. 나카모토 영화 만들면 대박 나요. 그러니까 저 지금 약간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네. 재밌는 사람이네. 나카모토가 만약에 등장해버리면 지금 네. 막 사람들이 그 자산은 틀렸어 하면서 막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막 재밌겠는데요. 영화로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와 또 현재 시장 동향까지 네. 우리 또 지선 요원이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필그님을 따라 읊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준비했네? 아 여기 붙어 있죠. 여기. 종이는 아날로그예요. 아이, 너무 요즘 사람들만 그러니까 잘해주네. 말이야. 에이. 요즘 사람 되려면 잘 들어야겠죠. 네. 네. 가상화폐 시장 규모와 동향입니다. 6월 19일 기준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요 8,24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조 9,680억 달러였던 것이 지금 7개월 만에 70% 감소했습니다. 내 돈. 하필 또 70% 지금 손실이잖아요. 네네, 예. 네, 좋은. 자, 국내로 가볼게요.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요 55조 원.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약 11조 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중은요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는 5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 원화 마켓은 27%, 코인 마켓은 9%에 머물러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코인이잖아요. 네. 근데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약한 코인이에요. 아 다른 게 더 워낙 심해서. 뭐 다른 코인들은 막 하루에 막 수십 프로 뭐 올랐다 내려왔다 막 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이제 안전한 우량주예요. 우량주예요. 그나마 그 엄청나처럼. 정도면. 그러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자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트코인도 위험한데 여기 들어와서는 비트코인 성이 안 차는 거죠. 그쵸, 다른 암호화폐들 워낙 많이 거래하다 욕심을 보니까 내서. 방과 같은 하이리스크 그런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한 거죠. 잘못된 그래요? 투자라고 저도 생각해요. 비트코인 안 하고 딴 거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단독 상장 가상화폐 중 절반 가량이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이 70% 이상을 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요 1,525만 명. 진짜로? 와. 국민의 거의 3분의 3분의 1 3분의 이상이 1이네 하는 진짜. 거죠. 그 정도요? 네, 그리고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 명. 많죠. 연령대별로는 30, 40대가 전체 58%로 가장 많았고요. 전체 56%중 100만 원 이하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을 하진 않는 거죠. 그러나 저는 더 큰 돈입니다. 얼마나 한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진짜. 말해도 돼요? 진짜로. 네. 전 적은 돈 아닌데. 그럼요. 적은 돈 아닌데 거기서 70%니까. 아이고 기운 내시고요. 예. 네. 네, 거래 참여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회 거래 금액은 약 75만 원 수준인데 이건 아하. 평균을 낸 거예요. 네.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안 한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통계로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선님 눈물 좀 닦고 갈까요? 좀 너무 닦을까요? 계속 그렁그렁해가지고. 인생 극장인데? 근데 저 진짜 너무 두려워요. 아, 제 왜? 코인 사라질까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많은 코인들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한간에는 99%의 코인이 사라질 거다 이런 지금 말도 상장돼 있어서 있는 것 중에? 네, 저 너무 두렵거든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99%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공식의 숫자가 나온 99%라기보다는 네. 대부분의 코인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코인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발행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불필요한 것도 만들어내고 또 그걸로 또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가상자산 투자할 때는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은 사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쌓아놓은 맞아. 데이터들도 있고,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분석 기법들도 있고. 근데 가상화폐는 좀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좀 가치 평가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성격이 좀 다르죠. 주식이란 건 뭐예요? 회사의 소유권을 자기 주식의 크기만큼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식의 가치는 이 회사가 많은 매출을 올리거나 많은 수익을 얻으면 내가 가진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배당도 많이 받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인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을 분석하면 돼요. 네. 근데 분석하는 것도 뭐 IT 업종 다르고 바이오 업종 다르고 뭐 전자 업종 다르고 다 분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오면 암호화폐는 A라는 회사가 발행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잘 나가고 매출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이 가상화폐 개별 가치가 올라가냐? 이건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현재 코인들은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이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유틸리티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서비스의 멤버십 권리, 서비스 받는 포인트 같은 거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포인트의 가치가 우리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런 거거든요. 이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떤 이 나름대로의 좀 메커니즘을 가졌냐, 어디서 수요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토큰 이코노미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토큰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네. 저 바닥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랜 동안 어. 쫙 가다가 갑자기 요만큼 올라와요. 어허.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바닥을 가다가 어허. 이번에 쫙까지 갔다가 지금 맞아요, 지금 맞아요. 확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저기를 뚫고 네. 저 하늘 천장 끝까지 갈 날이 얼마 남지 지금은 않았다? 지금은 힘들지만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게 판단을 하려면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만 비트코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가치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얘가 계속 오른다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네. 비트코인은 원래 가치를 계속 하고 있냐. 그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이 네트워크는 보안성이 생명이에요. 탈중앙화된 보안.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 탈중앙화된 이 보안성이 계속 강해지고 있냐 이거거든요. 이 강해지고 있는 거의 어떤 숫자적인 지표가 뭐냐면 채굴자들 있죠. 채굴자들이 이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고 있냐가 보안의 크기와 비례를 합니다. 중국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중국에서 못하게 했는데 그 채굴 파워들이 마치 그 두더지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중국에서 때렸더니 미국이 대부분 채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시레이트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이 채굴을 들어가는 전기력. 그러면 이게 지금 역대 최고치를 상승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보안성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거 두 번째는 당연히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네네. 그거 보면 우리가 활성화된 지갑수라고 그러거든요. 비트코인 여러 가지 지갑들이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 거래되고 있는 지갑들 있잖아요. 역대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어떤 펀더멘탈이 건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코인마다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코인마다 얘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지, 얘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지 다 네.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나중에는 디지털 화폐로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아, 그거죠.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지폐 만져본 적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지폐를 하겠죠, 언젠가는 완벽하게. 이미 지금 종이화폐 거의 안 쓰고 디지털 화폐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는 아닌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리얼머니,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일 거고 이걸 대체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가상화폐들은 우리가 배우셨죠? 그 메타버스 공간이나 네.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커질 건데요. 이 디지털 공간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는 이 디지털 우리 가상화폐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런 형태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네.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에 기대하는 역할, 앞으로 가상화폐가 우리 삶에 이렇게 녹아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에 이런 건 이제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디지털 환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디지털 공간은 국경이 사실 없어요. 네, 그런 공간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의 지불 수단이 사실 가상화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생활 주변으로 계속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과거에 디지털 되어 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자산을 바라보면 너무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급등락이 좀 있어서 뭐 스트레스도 받고 이거 없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하락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왔었거든요. 우리 이런 것도 우리가 소음이라고 불러요. 소음. 소음이요? 네.
너무 작은 소음들에 사람들이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그널 좋은 신호들을 봐야 되거든요. 큰 맥락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좀 태도를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아하,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좀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네. 있는데 그럼요. 네. 앞으로 이제 뭐 직접 투자도 해보고 뉴스도 보면서 좀 남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대표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희들 재밌죠?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질문이 좀 많이 많았죠, 저희가. 네, 대본에 없는 질문도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네, 네. 저도 덕분에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생각 좀 정리하게 됐고, 네.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많은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게 투자든 인프라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 좀 인식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생태계에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또 물어요? 필근 코인을 만들어서 돈을 네. 버는 거 네네. 그리고 이지선님의 70% 손실을 많이 하는 거 뭐가 더 빠르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필금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는 예. 것은 굉장한 책임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 평생 자기를 그렇지, 따라다니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예. 책임지지 못할 코인을 만드는 거는 그냥 위험한 거예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만들지도 네. 그걸 사서 손해를 본 사람은 네.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네 코인 사서 손해 봤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중해야 된다. 만드는 거 신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뭐 쉽게 표현으로 돈 땡기기 위해서 코인 만들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안 만들겠습니다. 네, 예. 뭐 70% 회복은 방송 끝나고 한번 상담을. 아니 호모 디지쿠스를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됐어요. 저 공부하기 전에. 그러게. 아, 정말 아쉽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아주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었던 질문까지도 이렇게 다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장호 대표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가상화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모르면서 금융자산의 역할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좀 요즘 일각의 사태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장통이란 게 있거든요. 그 성장통에 아파하지만 마시고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인류, 바로 우리들 호모 디지쿠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